그 다음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관석회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 저는 이제 이번에는 수관석회 통틀어서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관석회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대표적으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느냐, 10점짜리 형태로 우리가 이제 원판을 이제 채취를 하죠. 그 원판을 이제 그 반경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그 10점짜리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수관석회도의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수관석회에 대한 목적부터 저기 아래쪽 방법 이러기까지 어느 하나라도 빠뜨릴 게 없다라는 것, 예, 꼭 명심을 하시고 이 부분 꼭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먼저 첫 번째, 자, 인목의 성장 과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러한 인목의 성장 과정을 이제 살핌으로써 이제 산림 경영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목의 성장 과정을 파악을 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수관석회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저는 기호를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이제 석회의 목적. 자, 첫 번째, 수목의 성장 과정을 정밀히 사정할 목적으로 수관을 석회하여 측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러한 이제 단목의 성장 과정을 이제 사정을 해서 이것으로써 인분의 성장 상태를 알고자 하는 데 있다. 이게 수관석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관석회의 방법이 되겠는데, 먼저 첫 번째, 자, 벌채목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벌채목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먼저 첫 번째, 자, 표준목을 벌채목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준목이란 무엇이냐? 인분의 총 제적을 총 본수로 나눈 평균 제적의 값을 가지는 인목을 표준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표준목을 이제 벌채하기 전에 이 부근의 지황이라든지 임황에 대한 상황을 조사, 기록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인목의 위치도를 그려두는 것도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그럼 이런 벌채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벌채점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중고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냥 통상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상 0.2m 지점을 선정을 한다라는 것. 이게 벌채점의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원판의 채취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원판의 채취 위치는 구분의 길이를 2m로 하는 후부식의 구분 구적법에 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판의 두께는 2에서 3cm 정도로 한다라는 것. 이것을 또 그림으로서 좀 더 추가를 해준다면은 우선 이렇게 벌건 있고, 자, 이 부분, 자, 벌채점의 위치는 0.2m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처음에는 1m로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분의 길이를 2m로 끊어주고, 마지막 또 1m 정도로 이제 끊어주고, 이제 그 이후의 부분 길이 L로서 산정을 해준다라는 것. 이런 방식으로 원판을 채취를 한다라는 점. 이 그림도 꼭 그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원판의 이제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원판을 그 측정하는 것. 우선 첫 번째, 자, 0.2m 되는 곳의 원판에서 먼저 연륜수를 셉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0.2m까지 성장하는데 소요된 연수를 가산을 해서 그 나무의 연령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단면의 반경은 네 방향으로 측정을 해서 이제 평균을 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측정 그 방향에 따라서 총 그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원주 등분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삼각 등분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평분법이 되겠고요. 자, 원주 등분법은 원주의 길이를 딱 4등분합니다. 아이고, 예. 이 원주 4개의 그 길이가 똑같게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원주를 4등분한 뒤에 그 수심과 연결한다라는 것. 이게 원주 등분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 등분법. 자, 삼각 등분법은 이 그 부분이 서로 직교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이 부분. 얘는 똑같이 아마 90도일 건데, 예, 이렇게. 이게 그 삼각 등분법. 그러니까 서로 직교하게끔 해준다라는 것. 그 다음 평분법이 있습니다. 평분법은 이 원주 등분법과 삼각 등분법을 절충한 것. 예, 그것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원주 등분법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삼각 등분법을 그려주고, 이 사이 절충하는 부분, 이것이 절충법이 되겠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원판의 그 반경 측정 부분, 이 부분 그 10점짜리 형태로 한번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고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원판의 측정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이제 반경은 5년마다 이제 측정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5의 배수가 되는 연륜까지를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반경 측정치가 기록이 되면은 평균 반경이라든지 직경을 구한 다음에 각 연령에 대한 단면적을 계산해서 기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반경의 측정, 연륜 측정기를 사용을 해서 100분의 1mm 단위로 연년 생성량을 측정한다라는 것. 이게 원판의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자, 수관 스케도의 작성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각 그 영급에 대한 그 수고의 그 결정 방법 세 가지를 하기 전에 우선 그 수관 스케도를 작성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게 아마 그 책에서는 뭐 방안지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은 사실 그 누가 그 방안지에다 일일이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오토캐드를 비롯한 그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대1상으로 그 그림을 이제 그려서 이제 이후에 축정을 조정하는 형태로 그 작성을 하게 되는데, 먼저 가로선을 먼저 긋고, 가로선의 이제 중심선에서 이제 가로선과 수직으로 이제 세로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러니까는 자, 오토캐드 상에서 가로선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점에다가 이제 세로선 하나 그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세로선은 이제 그 간축이 되겠고요. 수고를 표시하는 그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선 같은 경우에는 반경을, 그러니까는 뭐 직경이 되겠잖아. 직경은 이제 반경을 이제 표시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제 1대1상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걸 하나의 이제 틀로서 묶어가지고 축적을, 반경의 축적은 1대1에서 1대2 정도, 그 다음에 수고의 축적은 1대10에서 1대20으로 조정을 하면은 좀 편리하게 나중에 그 도면을 뽑는다든지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수관 스케줄 작성하는 것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수관 스케줄을 작성하면서 각 그 영급에 대한 그 수고를 결정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거에 문제가 출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가 수고 곡선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평행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연장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고곡선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고곡선법은 그 단면에 나타난 그 연륜수가 있겠죠. 연륜수를 그 임령, 그러니까 총 임령에서 빼면은 그 단면을 그 채취한 높이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데 소요된 연수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성장이 유한 연수를 이제 구하고 나면은 그 가로축의 연수, 그 다음에 세로축의 이제 수고를 잡아서 그래프로 이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가로축의 그 반경이라고 했는데, 이 수고곡선법에서는 그 연수로서 표시를 해서 그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거는 5년, 10년 단위로서의 그 수고를 읽고 각 영급에 대한 그 수고를 하는 방법. 이게 그 수고곡선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평행선법. 자, 평행선법은 이제 석회도에서 그 석회도 이제 바깥 부분에 있는 영급의 선과 이제 평행선을 그어서 이제 간축, 그러니까 아까 수고 그 가로선과 이제 만나는 점을 그 영급에 수고를 하는 방법이 평행선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은 0.2m 이하 땅까지는 그 현장에서 지상 0.0m 되는 곳에 그 DOB, 그러니까 수피 내 직경을 측정을 해서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0.2m 단면에 그 DOB와 연결을 하고 각 영급의 것은 이 선과 평행선을 그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제 간혹 보면은 그 0.0m 되는 지점에 대해서 DOB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0.2m 단면과 1.2m 단면을 연결한 선을 연장을 해서 그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 이게 평행선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직선연장법에 대해서는 석회도에서 어떤 그 영급에 대해서 최후 단면의 값과 그 바로 앞에 그 단면의 값을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대로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러한 부분을 그 간축, 그러니까 아까 수고 그 가로선이겠죠. 간축과 만나게 하여 그 교점을 영급에 수고를 하는 방법. 이것이 직선 연장법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연장선이 그 다음 그 단면고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 단면고와 그 연결 그 조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이러한 그 수관 스케일도까지 작성하고 나면은 제적을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각종 그 성장량을 그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그 각종 성장량 계산에 있어서는 각 그 영급에 대한 그 제적이라든지 수고, 흉고 직경 등의 성장량을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마지막 그 바로 결론 부분 내려와서는 저는 수관 석회를 통해서 단목의 성장 과정을 정밀하게 사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끝마무리를 지어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도가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관 석회를 주변에 뭐 다른 그 일반 엔지니어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실행한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직접 해보질 않다 보니까는 약간 좀 깊이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SW님께서 이제 작성을 해 오신 거, 자, 수관석회란, 일반 수관석회에 대한 그 정의,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관석회의 목적,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수관석회의 방법, 벌채목의 선정, 벌채점의 위치, 원판을 채취할 위치, 그 다음에 원판의 측정, 이렇게 특히 반경 측정 방법 이 세 가지 꼭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관 석회도 작성 방법, 작성에서는 바로 수관 석회도 작성, 그러니까는 이게 수관 석회도 작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각 영급에 대한 수고의 결정 방법이라는 것 하나 좀 언급을 해주시고, 수고곡선법, 직선연장법, 평행선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수관 석회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이제 방안지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기재를 하는지, 캐드상에 어떤 식으로 뭐 세로선과 가로선을 꺼서 뭐 가로축에는 뭐 연수, 반경,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수고,
그 다음에 뭐 축적은 뭐 1대1에서 1대2, 그 다음에 이제 수 같은 경우 1대10에서 1대20 정도로 설정한다라는 것. 예, 이 부분도 언급을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제적 계산, 각종 성장 계산. 그 다음에 사례. 제적표를 그 고도화 사업을 추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확한 산림 목재자원 가치 평가를 위해서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 목재자원량이 현재보다 5%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니까는 이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 현재 그 우리가 그 산림 조사할 때 보면은 그 제적표를 그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않은 그 수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제적표 없는 수종을 제일 대표적인 그 제적표 수종에 많이 참조를 하는데 그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신갈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 계열에 많이 그 참조를 하고 최근에는 굴참나무가 이제 별도로 생겨가지고 이제 굴참나무만 적용을 하고 그 외 주요 조림수종 뭐 소나무라든지 뭐 편백 뭐 잣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그 제적표를 산정을 한다라는 것. 예, 그 부분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으로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그 인목 제적표에 대한 상황, 예, 그 지역 구분이 없이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 인문의 제적과 차이가 있고 지역별로 그 과소 과대치가 발생을 하고 산림자원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도 제적표의 현행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국 지역별 산림조사 수관석계 등을 통해서 예, 이러한 그 부분을 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그 경남 그 일보에 그 보시면은 그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칼럼에 보시면은 저희 그 박재현 그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그 칼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 그 제적표에 대한 그 칼럼이 하나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한번 그 칼럼 읽어보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견해를 넓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예, 많이 그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4번까지 예, 마무리를 하고요.